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흥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현숙입니다. 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요. 경영학인데 항상 경제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봐야 이 사업을 결정하실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처음 해주셨던 그런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 뭘 하고 살까? 아이들이랑 막 어울려서 손자 손녀를 보고 막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저도 제 아이들이 결혼한 아이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이번 추석에도 보면은 저희 첫째 아이는 군인이라 외출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요. 며느리는 친정집에 가서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또 여행 간다고 가버리고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나만 안 변하고 나만 그냥 내 고집을 하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변해가는 거에 따라 나도 거기에 편승할 줄 알아야만이 어떤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년이 되면 제가 지금 이제 노년 유엔 나이로는 중년이지만 어쨌든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제가 노년에 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내 꿈이 뭐였을까? 내가 노년에 어떻게 하고 살까?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건 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이 돈이 없어서 이 건강을 못 찾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만나는 사람마다 돈 없어서 이거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비싸고 막 그러니 뭐 사업을 해 가지고 뭐 하세요라고 뭐 다 말할 수도 없고 일단은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재정과 건강은 정말 함께 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 써 보지도 못하고 정말 누워서 그냥 안타깝게 노년을 지내죠. 그죠? 건강한데 또 재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 뭐 "산입에 거미줄 치랴?"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노년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될 우리의 미래거든요. 우리의 미래거든요. 좀 올려야 되겠네.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 흔히 보죠. 그죠? 흔히 봅니다. 정말 흔히 봐요. 그런데 이거 정말 사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게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도 열심히 살았을 텐데 저분들도 자식 키우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텐데 지금 참 힘들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 때가 많아요. 자, 이런 모습은 어때요? 이런 모습을 저는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건강. 건강해야지 이런 걸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만 해 가지고 아니 재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또 중요한 거는 관계죠. 그죠?
부부간의 관계가 또 좋아야지 또 이런 거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나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분명하게 뚜렷하게 남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는 말씀 제가 저번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리바바 마윈이 하는 말,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죠? 내가 어떤 태도로 뭘 대하는가 보다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정말 지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잘못 선택하면 열심히 정말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꼼꼼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것이 내 인생 전반을 다 흔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큼 우리가 젊었을 때에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전공할까, 또 누구를 만날까, 뭐 이런 선택들의 연속이거든요. 그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런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은퇴를 해도 반태시대, 은퇴를 해도 일을 해야 된다는, 뭐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0년대생, 60년, 제가 62년이거든요. 60년대생들이 해마다 80만 명 이상 그 퇴직자가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놀고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퇴직금 받아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금 받아서 살 수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퇴직의 쓰나미처럼 이 퇴직한 사람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 퇴직한 사람들의 이 생활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노후 설계가 진짜 중요해요.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한번 우리 오늘 좀 심각하게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80년대는 이래요. 80년대는 정년까지 다 일을 했어요. 정년까지. 정년이 점점 줄어들더니 뭐 4.5정이니 38선이니 이런 말도 나오긴 했죠. 그죠? 하지만 이 IMF 전에는 거의 웬만하면 한우물을 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땐 그랬거든요. 한우물을 파던 시대예요. 뭐 40년 벌어서 10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90년대는 조금 달라요. IMF가 오면서부터 이 정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 시기도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취업도 힘들고 오랫동안 버티는 것도 힘든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 25년 벌어서 20년 쓰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고 우리가 우리 살터 직장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여력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 2030년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45세까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25세부터 돈 못 법니다. 진짜. 30세부터 버는 것도 힘들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15년 벌어서 40년? 이거 아니거든요. 더 이상의 지금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는 203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142세까지 산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공영방송인 명견만리에서는 120세 시대를 논하고 있어요. 평균 130까지는 거의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루에 6천 원짜리 식사를 3끼를 한다고 해도 이 많은 시간을 산다면 한 번도 우리는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없는 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벌어서 진짜 로또 당첨돼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대책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최근 6년이에요. 최근 6년 미국의 50만 명의 백만장자의 직업에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20%나 된다라는 거예요. 20%면 몇만 명이에요?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계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부동산 관계자가 1위였어요. 1위.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뀐 게 왜 바뀌었을까요? 그죠? 왜 바뀌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라는 책에 이런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돈을 벌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데 소요되는 돈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모르면은요,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체인점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벌인다든지 투자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벌까 안다면은 정말 돈 필요 없거든요. 정말 돈 필요 없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고, 빌 게이츠도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거라고. 도널드 트럼프 유명하죠. 그죠? 평범한 사람에게 성공을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이런 거예요. 진짜 소비자에게 유리한 이런 거죠. 이 유통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유통 과정이 단축되고 생략돼서 소비자에게 얼마나 싸게,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느냐, 이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커들은요, 이런 유통 방식은 소비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서요, 내가 소비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페이백 될 수 있는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도 이런 유통의 변화 이런 걸 설명하면서 프로슈머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기초 교육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통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골드만삭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거예요.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는 뭐라고 해요? 거역할 수 없는 건강 및 웰니스 산업의 흐름이라고.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뭐냐면요. 유행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간 유행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메가 트렌드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연출하는 빅뱅 효과가 뭐예요?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건강식품의 만남. 이것이 정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메가 트렌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골드만삭스 연구 보고서에서 나왔다 하면 이거는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폴 제인 필저라는 분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두 분의 어떤 경제자문위원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거 건강관리 혁명이라는 거예요. 웰니스 시장이 1조 달러가 넘을 거라는 어떤 예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견을 미리. 생각이 트이고 마음이 열리고 어떤 많은 거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습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많은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를 예견할까?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견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1조 달러가 넘는 웰니스 시장이 곧 올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웰니스 시장의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입니다. 약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에요. 4천조 원. 저 1조도 감이 안 오거든요. 4천조 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 여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럼 그 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 이 메나테크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어떤 기준이 서겠죠. 이 메나테크 회사는
세상에 없던 기술, 어떤 거 있던 거를 더 좋게 만들고 남이 한 거를 좀 더 보완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994년도에 미국 텍사스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회사가 설립되고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나스닥에, 아니 우리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것도 20년이 넘어야 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 자,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이 글리코 영양소를 선정이 됐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코리아잖아요. 맨하탄 코리아가 정말 94년도에 여기가 설립이 되고 2004년도에 일곱 번째, 전 세계 일곱 번째로 우리 맨하탄 코리아가 설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인정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코시아 인증 마크니 NSF니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 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맨하테크 회사는 위키백과에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회적 기업으로 나와요. 사회적 기업. 자,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기업 굉장히 많죠. 그 사회적 기업은 왜 생겼을까요? 제일 큰 목적은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생겨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이 되느냐면 지금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회사의 매출이 몇이고 순이익이 몇이다. 그럼 그 순이익의 몇 프로를 내가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는 다릅니다. 이 메나테크의 사회적 기업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예요. MIT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많은 과학지에서 표지로 정말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많은 논문들, 노벨 생리의학상, 글리코 영양소 세포의 촉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들 과학자들의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거였죠. 많은 제약회사들이 그거 뭐야? 나도 한번 써볼까? 저거 돈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원천무효소송, 특허 원천무효소송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나스닥에 상장됐던 주식이 1달러로 떨어졌어요. 회사에 어떤 존폐가 걸린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엠브로텟을 하나 먹으면 정말 파이터 브랜드가 기한 난민 어린이에게 5세 미만에게 가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이 회사의 볼륨을 키우는 그런 어떤 회사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뭘로? 의학 대체 웰니스 퍼스널 케어라는 거예요. 의학 대체 식품으로. 우리가 많은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 많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의학 대체 식품이라는 것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메나테크는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 개발하고 소비자에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또한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고 해결하는 미션을 회원들의 소비를 통해 이뤄나가는 사업을 500만의 소비자와 500만의 어린이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다,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신뢰성, 안정성, 재무 구조의 안정성. 아마도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지금 그렇게 우리 회사가 메나테크라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불안하다면 아마 거기서 탈락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말 주식값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 MTS 이 메나테크 주식을 샀거든요. 샀는데 작년에 샀을 때 14.9달러에 샀어요. 그런데 정말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6달러도 안 돼서 제가 팔았어요. 그랬더니 지지난달에 45달러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래서 살까 하고 봤더니 30 몇 달러로 떨어져서 한번 살려고 들어갔더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회사의 주식이 시가총액 5천억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회사예요. 하지만 하고 있는 일을 세계에서 정말 다 본받아야 될 사회적 기업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식이 별로 사람들이 팔지를 않아요. 팔려고 내놔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R&D 분야 정말 제품 개발에다가 5천 불 이상 매해 투자하는 회사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회사에 이 특허가 143개, 지금은 더 늘었어요, 실은. 143개가 전 세계에 155개국에 특허 출원되어 있다라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리고요. GSAB이라는 이런 정말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를 기반으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 대체 회사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 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아시아권의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이 많은 나라에 오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은 나노 태양전지,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자율자동차, 글리코믹스,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양자암, 분자영상 이 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모르는 거 없을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뭐예요? 공학 분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글리코믹스학만 생명과학이에요. 왜 이거를 여기다 넣었냐? MIT에서 왜 이거를 다뤘지? 그만큼 앞으로 인체에 미칠 영향이 엄청 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10대 신기술에 넣었다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가면역 질환이 50%, 3명 중 1명이 암, 이 모든 생활습관병, 이런 많은 병들, 저 여기에 보면요, 이 모든 뭐 관절염이니 우울증이니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타임즈지에 실렸다라는 거예요. 타임즈지는 건강관리 저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사 저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실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심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미국인 평균 면역력이 20년간 30%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1년에 3%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해요. 이거 2003년도 자료거든요. 자, 우리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뭔가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음식이 곧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엠브루투스 라이프는요, 우리 세포의 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세포에 이렇게 촉수가 빼곡하게 있어야만이 이런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민둥산. 이 세포에 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 바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죠. 박테리아 바로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엠브로투스 라이프라는 우리 당영양소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당영양소는 세포의 요 촉수 하나를 똑 띄어서 봤더니 요런 거예요. 요런 세포막에 요 많은 인지질을 싸고 있는 콜레스테롤도 있고요. 단백질도 있는데 요 단백질과 붙어 나오는 당이에요. 이 단백질과 붙어 나오는 당의 분자 구조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피고스, 자이로스, 에나셀, 글루코사민, 에나셀, 갈락토사민, 에나셀, 뉴라믹스. 요 8개의 당으로 요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분자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 사슬 모양으로 생긴 당, 요것이 이렇게 많아야만이 이런 박테리아, 독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면역할 수 있고, 그리고 호르몬이나 글리코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얘네들이 발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포의 촉수를 많은 그 글리코 영양소가 그 촉수를 만드는 원료인데 그 원료가 부족하면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 과면역, 저면역, 기타 등등 이 많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되면 이렇게 많은 병들이 생겨요. 이름도 모르는 에이전트 오렌지병, 크론십병, 뭐 베체트병,
그리고 ADHD 같은 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 50% 이상이 ADHD래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이런 게 왜 생길까? 글리코겐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글리코겐 영양소가 충분히 보충이 되면 어떨까요? 이 많은 정말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관절염 이런 거 뭐 당뇨 저는 지금 2년 반, 2년 6 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당뇨나 관절염 이런 것들은요. 비염 이런 거 병 같지 않아요. 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뭐 클린 한 번 하면 낫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고요. 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다스릴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 마찬가지고요. 이 크론시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누수 증후군인데 정말 장 케어 한 번 하면 괜찮아요. 비염, 천식, 알러지. 요즘에 ADHD 우리 엠브로토스만 많이 먹어도 아이들 차분해지는 거 느끼잖아요. 어른들도 막 흥분 잘하는 사람들 차분해지는 거 느끼죠.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파킨슨 환자 저 여러 명 봤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가 충분히 보충이 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 KBS 공영방송입니다. 이 명결말리라는 공영방송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이거 120세 시대 쇼크예요. 지금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2015년도에 나왔던 얘기예요. 7, 80대까지 우리가 몸 관리 잘하면 100세 이상 살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파트너님 중에 어머님이 90세인데 혼자서 시장 다 보시고 매일 차 타고 중부시장 가서 막 건어물 사 오시고 진안까지 차 타고 다니시고 너무 건강하세요. 식구들 밥 다 해야 되고. 이런 어른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몸속에 이 세포의 안테나, 당사슬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료를 많이 넣어 줘야 돼요, 원료를. 그게 뭐예요? 글리코 영양소예요. 그거를 많이 넣어 주면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촉수, 당사슬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인 거죠. 자, 이렇게 당사슬이 하는 일이 이런 많은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당사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리코 영양소에 관한 어떤 과학적 의학적 근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저널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논문 찾아보려면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게 글리코 영양소와 세포 커뮤니케이션,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 세포 촉수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레그 맥다넬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의 논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 영양소를 섭취한 후 일주일 내면 줄기세포가 1조 7천에서 3조 개까지 생긴대요. 일주일 내에 줄기세포가. 지금 이 줄기세포를 맞으려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막 다니는 사람이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면서 200개 맞는데 200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일주일에 1조 7천억, 최소 1조 7천억 개의 줄기세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손상된 뇌세포도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과학지에 논문으로 실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9.11 테러 아시잖아요. 9.11 테러가 비행기 2대가 쌍둥이 빌딩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사상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는 엄청 놀랐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진짜 미국 전체에서 유명한 과학자들, 미국 전체에서 유명한 의학자들을 모아놓고 비밀 청문회를 한 거예요. 비밀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자, 비행기 2대가 쌍둥이 빌딩을 치고 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상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생화지연이 일어난다면 어떡할 거냐? 숨 쉬는 사람 다 죽을 건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대책이 있느냐고. 이런 비밀 청문회를 개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면역 체계는 상향 조절될 수 있다고요. 몸을 영양으로 요새화하면 100만 명을 죽이도록 고안된 병원체를 무력화한다라는 거예요. 당영양소의 양을 증가시키면 면역세포 증가시켜서 우리 몸을 면역으로 요새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10년이 지나서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당영양소가 중요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아직 인지 못하고 이게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확실한 제품으로 확실한 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 열정을 내 모든 거를 바쳐야만이 많이도 아니에요. 딱 5년만. 정말 딱 5년만 이 사업에 열중한다면 내 큰 미래가 보장이 되고 정말 많은 배품을 할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이 큰 사업을 망설이지 마세요. 정말 망설이지 마세요. 결정하시길 바라요. 정말 이 나스라는 이 협회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모인 협회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1세기 인류 건강의 양대 산맥은 글리코 믹스와 줄기세포예요. 그런데 이 글리코 연소를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줄기세포가 그냥 생겨난다고. 1조 7천억 개가 일주일 만에 생겨난다고. 그죠? 여기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중요 당사슬, 글리칸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모든 질환 당사슬이 관여된다.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 모두 대부분이 당사슬이 관련됐다. 암의 일반적인 특징, 암의 원인, 진행 모두 글리코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 DNA와 단백질 지놈이죠, 그죠? 그걸로 지금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화가 되어야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방접종 모든 것이 지금 이 당사슬이 있어야만이 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2012년도에 지금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유명한 협회, 과학협회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모인, 한 사람도 아닌 여러분이 모인 협회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코카콜라하고 우리 엠브루토스 라이프. 우리 이 특허권이 지금 만료가 됐죠. 그죠? 코카콜라에서 이 톡 쏘는 맛을 펩시가 못 따라가는 그 이유는요. 뭐냐면은 이 특허가 아니에요. 특허가 아니고 영업 기밀이거든요. 우리 엠브루토스 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카콜라를 이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국에 무슨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하면은 각각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분 다 같은 비행기로 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그 영업 비밀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엠브루토스 라이프 당뇨약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점이라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독점을 가지고 있는 마케팅 회사, 이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 선택하시면 실패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천조업 아니요, 사천조 시장. 아,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그 시장을 누구나 다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몇 억 필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나눠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물동이로 나르는 이런 식의 어떤 수입, 이런 파이프라인을 강력하게 정말 하는 이런 수입, 어떤 걸 원하시나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이 파이프라인형 같은 인쇄 수입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아이템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좋으면 성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지금이 이 사업을 선택할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선택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모든 사업은 수평 곡선을 걷다가 수직으로 바로 올라가는 요 모멘텀 기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이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전적으로 몰입하셔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부의 미래를 쓰는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했냐면요. 인공혈액과 당생물학, 당의 생물학적 기능을 밝히는 학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프로슈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소비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페이백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경제는요. 프로슈머 없이는 단 10분도 존립이 불가능하다. 부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이 부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프로슈머들의 활동을 살펴야 된대요. 프로슈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유통의 변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미리 지금 제가 아 마트를 별로 안 가거든요. 실은 이 영양소를 먹다 보니까 마트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산품을 사려고 마트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트 옆에 이제 옷가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겨울 코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트렌드, 유행 이런 거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앞선 사람들이에요. 앞서서 연구하고 정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프로슈머 시대를 발표를 했지만 이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003년도에 발표한 MIT 공대의 그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 이미 다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회사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70년대 비타민, 80년대 허브, 90년대 항산화, 2000년대 면역, 세포 건강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약회사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세포 건강에 필요한 당 영양소, 필수 비타민, 미네랄, 기능식품에서 출시된 브랜드가 메나테크. 메나테크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자기네 이 사부에 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96년부터. 우리나라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21세기는 면역과 세포 영양 시대. 면역과 세포 영양 시대라는 거예요. 건강의 회복의 질병의 치유는 세포 우리 몸의 최소 단위인 기본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영양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당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약회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믿지를 않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언론에 엄청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 가르치는 EBS 강사님도 설명을 하고 있고 대책의학회 협회장님이신 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종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방송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도 우리 머리가 붙어서 나온 샴쌍둥이를 처음 수술하신 벤칸스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메나테크 회사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를 미국 전체가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20세기 비타민 산업이 이렇게 비타민 워터, 과자, 화장품, 식품, 음료 다 나왔다면 21세기 글리코 워터, 음료, 화장품, 식품, 다이어트, 의약품, 샴푸 이 많은 산업으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21세기의 글리코 영양소 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업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5M 아까 제가 사회적 기업 말씀드렸죠. 그죠? 자,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기회를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메나테크 회사의 시스템에 아니면 글로벌 B&B 시스템에 우리가 올라타기만 하면 성공은 보이는 거거든요. 보장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공공의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학교라는 그 시스템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사람에게 정보 전달하고 이 시스템에 올라타서 그걸 이용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근데 이 시스템을 무상으로
공짜로 그냥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